계속해서 시네마4D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조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시네마4D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의 어떤 배치된 모양 자체가 단일 3D 인터페이스와 함께 오른쪽에 리스트 그리고 하단에 속성 값을 조정하는 이 패널이 나타나 있고 아래쪽에는 재질과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인터페이스의 배치 상태를 바꿔야 할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걸 위해서 이 레이아웃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최초 시작 시에는 스타트업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트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애니메이션 작업 목적으로 인터페이스 구조가 바뀌게 되죠. 역시 모델 그러면은 모델링 관점의 인터페이스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이 인터페이스 구조를 아주 이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기본 인터페이스인 이 스타트업 방식으로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시 스타트업으로 바꿔놓죠.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이 뷰가 갖고 있는 이 화면에 차지하는 그 사이즈는 바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가리켜 놓게 되면은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화면 사이즈가 재조정이 되죠. 역시 이런 식으로 각각 그 패널이 갖고 있는 그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재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클릭 바로 피규어. 그러면 이제 이같이 구체 관절 인형 모양의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3D 화면을 조작을 해주기 위해서 키보드 상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자, 이 상태를 보통 오빗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 Alt 키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제 위치를 상하 좌우로 재배치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상태를 보통 트랙 상태라고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Alt 키와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좌우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화면이 축소 확대가 되죠. 이 상태를 달리 상태라고 하게 됩니다.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가 임의 위치로 이 화면이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센터 위치로 재정렬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바로 이 뷰 메뉴 쪽에 있는 이 프레임 디폴트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럼 다시 센터 위치로 딱 재정렬이 되죠.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역시 이제 그 화면이 임의 위치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을 하고 선택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 상하 좌우 크기에 알맞게 뷰에 딱 재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키보드 상에서 S키를 눌러주게 되면 S키 바로 상하 좌우가 알맞게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그 크기에 알맞게 딱 피트가 되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 S키 역시 이번에는 클릭 큐브 그러면서 이와같이 박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박스를 선택해서 바로 키보드 상에서 단축키 E 키를 사용해서 바로 이제 이 무브 툴 상태가 되죠. 바로 여기 있는 이 무브 툴을 사용을 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 XYZ 조절자를 사용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제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죠. 역시 이제 그 두 개의 오브젝트가 존재할 경우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S키 그럼 이제 선택한 오브젝트를 베이스로 해서 알맞게 딱 피트가 되죠. 다시 이번에는 피규어 선택 S키 그럼 이제 피규어를 중심으로 해서 딱 화면이 재정렬이 되죠. 두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해보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럼 이제 동시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죠. S키
그러면 선택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화면에 알맞게 피트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같이 이제 그 S키를 사용해서 선택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알맞게 재빨리 화면 안에 피트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화면이 단일 뷰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마우스 버튼 중에서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게 되면 네, 화면상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한번 클릭.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전체 뷰가 4분할 뷰로 바뀌게 되죠. 보게 되면 각각의 뷰마다 바라보고 있는 각도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퍼스펙티브 뷰 상태에서는 이렇게 소실점이 만들어져 있는 그 상태로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탑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바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바라본 방향, 그리고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바라본 방향, 네, 프론트는 정면으로 바라본 방향으로 이 화면이 각각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네, 역시 이제 그 이 탑, 라이트, 프론트 쪽에서도 화면을 조작할 때도 Alt키를 같이 사용해서 네, 바로 Alt키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역시 이 위치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죠. 네. 역시 Alt키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드래그를 해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역시 축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오브젝트 선택 S키 그러면은 네, 그 해당 뷰 안에서만 알맞게 딱 피트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S키 선택 S키 네. 큐브 선택 이쪽 뷰에서 S키 알 수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뷰가 네, 바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보이고 있죠. 바로 이제 이 디스플레이 메뉴 상에서 고로드 쉐이딩으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같이 쉐이딩 상태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라인 상태. 네. 다시 이제 이 마우스 커서를 특정 뷰를 이렇게 가리킨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그 뷰로 전체 화면 상태로 확대가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상태를 바로 패널 쪽에 보게 되면 토글 액티브 뷰 상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그러면 이제 탑 뷰로 이동하게 되죠. 다시 클릭, 네. 오른쪽 뷰로 바뀌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뷰를 이렇게 스위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재빨리 화면을 전환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키보드 상에 있는 그 단축키를 쓸 수도 있는데, F2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죠? 바로 즉각적으로 탑뷰로 바뀌게 되죠. F3는 라이트, F4는 프론트 뷰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 F1 키를 눌러주게 되면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F1, F2, F3, F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빨리 탑뷰, 오른쪽, 네, 정면 네, 이런 식으로 뷰를 바꿔놓을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F5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면 네, 전체적으로 뷰가 이렇게 4분할 창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네. 다시 F1, F5, F1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패널 쪽에 보게 되면 각각의 뷰마다 F1에서 F5까지 단축키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죠. 역시 이 메뉴 기능을 사용해서도 즉각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클릭 바로 토로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보죠. 역시 이제 이 토로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바로 단축키 E키 바로 이제 이 무브 툴 상태에서 선택 나타나는 이제 그 조절자를 이동해서 그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게 되겠죠. 네. 역시 이제 그 선택한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화면에 알맞게 채워넣기 위해서 S키
또는 이렇게 이제 그 특정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에 알맞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빨리 어떠한 오브젝트도 이제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알맞게 화면에 피트를 시켜주기 위해서 단축키 H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화면에 다시 새 오브젝트를 알맞게 피트를 시켜주는 화면으로 바뀌게 되죠. 오브젝트 선택, S키,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 클릭, H키. 뭐 이런 식으로 재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되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S키 대신에 역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단축키 O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키, S키. 기본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S키와 O키가 이제 화면에 알맞게 채워주는 역할은 똑같이 해주게 됩니다. 다시 어떠한 오브젝트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H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번에는 오브젝트의 어떤 위치, 크기, 회전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키보드 상에 보게 되면 단축키 E키를 눌러주게 되면 무브 툴 상태로 바뀌게 되죠. 바로 여기 있는 이 무브 툴. 그 다음에 R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회전 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로테이트 툴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T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크기를 바꿔주는 스케일 조작자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E, R, T 이 세 개의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선택한 오브젝트의 위치, 회전, 크기를 바꿔주는 조절자를 표시해주는 역할로 쓰이게 됩니다. 단축키 E키, 나타나는 그 XY 조절자를 이용해서 X축, Y축, Z축 위치를 역시 이렇게 바꾸는 수 있게 되죠. 이번에는 E키, 이번에는 R키, 바로 이제 회전 툴 상태죠.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이 회전 툴을 보게 되면 그린 색상 부분, 블루, 레드 색상 부분이 있죠. 레드 색상 라인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X축으로 회전이 되고, 블루 색상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바로 Z축으로 회전이 되고, 그린 색상 라인을 선택해서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Y축으로 회전이 되죠. 역시 이제 그 오브젝트 선택, S키, 바로 이렇게 역시 회전 툴 상태에서 그린 색상 라인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Y축으로 회전, 레드 색상 라인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X축으로 회전, 블루 색상 라인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Z축으로 회전. 이런 식으로 역시 임의의 각도로 회전을 시켜 놓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이제 임의의 각도로 회전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원위치로 재빨리 되돌아가기 위해서 바로 에디트 메뉴에 보게 되면 언두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컨트롤 Z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원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이제 바로 스케일 툴, 키보드 상에서 단축키 T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스케일 툴 상태로 바뀌게 되죠. 오브젝트 선택, 그럼 이렇게 역시 나타나는 이 조절자를 보게 되면 블루 색상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보게 되면 이렇게 X, Y, Z축이 동시에 이렇게 크기가 바뀌게 되죠. Y축 조절자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도 역시 똑같이, 또는 X축 위치의 조절자를 사용해서 드래그를 해도 X, Y, Z 모든 방향의 등간 일정한 비율로 그 스케일이 바뀌게 되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어떤 특정 축에 대해서만 그 스케일이 바뀌어야 할 경우에는 현재 그 조작 모드 방식을 모델 방식이 아닌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놓고 조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의 어떤 위치 회전 크기를 지금 바꾸고 있는 이 상태는 바로 보게 되면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모델 모드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한번 클릭하고 있으면은 바로 서브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크기 조절자의 어떤 특정 축을 하나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바로 이제 그 해당 축에 대해서만 스케일이 바뀌게 되죠. 다시 컨트롤 Z 언두, 이번에는 Y축, 네. 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다시 언두, 이번에는 X축,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놓고 조절자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제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이 부가적인 동작 행위가 더 있는데 뭐 이것은 나중에 따로 이 트랜스폼 조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언두, 언두. 다시 이 모드를 모델 모드로 바꿔놓죠. 이 상태에서는 어떤 축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했을 때 X, Y, Z 모든 방향으로 스케일이 같은 비율로 바뀌게 되죠. 네. 뭐 역시 이제 큐브 오브젝트 선택, S키, 스케일 툴 상태에서 드래그를 했을 때 역시 스케일이 X, Y, Z 방향 모든 방향으로 일정한 비율로 동시에 바뀌게 되죠. 다시 오브젝트 모드, 네, X축 스케일, Y축 스케일, Z축 스케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게 되죠. 다시 모델 모드, 네, 이 상태에서는 X, Y, Z 같은 방향으로 비율이 바뀌게 되죠. 다시 단축키 E키 이동 조절자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뭐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죠. 이번에는 이제 오브젝트를 한번 복사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토로스 오브젝트를 제가 선택을 해놓고 바로 에디트 메뉴 쪽에 보게 되면 카피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컨트롤 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다시 에디트에 보게 되면 페이스트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컨트롤 V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V, 그럼 이같이 원본 토로스 오브젝트가 토로스 1번 오브젝트로 이렇게 복사되어 있죠. 토로스 1번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게 되면 그대로 똑같은 모양이 복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큐브 오브젝트 선택,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V, 그러면 큐브 1번 오브젝트로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죠. 뭐 이같이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단축키를 사용해서 복사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런데 이같이 이제 접하지 않고 재빨리 복사를 해주기 위해서 다음같이 오브젝트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를 해버리죠. 바로 오브젝트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특정 이 이동 조절자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 드래그, 그러면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복사되는 걸 알 수 있죠. 오브젝트 선택, 컨트롤 클릭 드래그, 역시 오브젝트 선택, 컨트롤 클릭 드래그,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와 이동 조절자를 같이 조합을 해서 재빨리 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같이 이제 다수의 오브젝트가 이제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선택 방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단순 클릭을 통해서 단일 오브젝트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죠. 네. 그런데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클릭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럴 경우에 현재 오브젝트를 이렇게 클릭하는 이 방식, 즉 선택하는 방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걸 위해서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라이브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클릭하고 있으면은 라이브 셀렉션, 렉탱글, 라소, 폴리곤 4가지 선택 메뉴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이브 셀렉션, 기본적으로 이제 이 라이브 셀렉션 단축키가 9번 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 9번을 누르게 되면 라이브 셀렉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0번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렉탱글 셀렉션 상태로 바뀌게 되죠. 다시 9번. 이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바로 드래그한 그 영역마다 오브젝트 이렇게 동시에 선택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빈 버튼 클릭, 클릭 드래그, 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뭐 이런 식으로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0번 키를 눌러서 바로 이 렉탱글 셀렉션 상태로 바꿔보죠. 렉탱글 셀렉션 상태에서는 클릭 드래그에서 나타나는 이 사각 박스 영역이 있죠. 이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클릭 드래그,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라쏘 셀렉션이 있죠. 네. 라쏘 셀렉션은 단축키가 8번 키로 되어 있습니다. 라쏘 상태에서는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선택되는 영역이 임의로 이렇게 지정이 되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선택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바로 이같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선택 목적을 위해서는 바로 라쏘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라쏘 셀렉션과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바로 폴리곤 셀렉션 기능이 있죠. 폴리곤 셀렉션 상태로 바꿔놓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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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럼 이제 직선 구역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클릭. 마지막으로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그러면은 그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동시에 선택되는 걸 알 수 있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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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네,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역시 다수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 선택 방식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저는 일단 그 디폴트 상태인 이 라이브 셀렉션 상태로 바꿔놓죠. 바로 라이브 셀렉션의 기본 단축키가 9번 키라고 그랬죠. 9번 키 라이브 셀렉션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단축키 2키를 눌렀을 때 바로 이동 툴 상태가 되죠. 이동 툴 상태에서는 역시 보게 되면 바로 단순 클릭을 통해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수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이동 툴 상태에서 다수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다수의 오브젝트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수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특정 오브젝트만 선택 해제를 해주기 위해서 컨트롤 클릭을 해주게 되면 바로 그 오브젝트만 이제 선택 해제가 되죠. 컨트롤 클릭, 네. 컨트롤 클릭, 다시 Shift 클릭, Shift 클릭, 네. 컨트롤 클릭. 뭐 이런 식으로 선택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뷰 상에서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바로 특정 오브젝트를 클릭, 클릭, 클릭하는 방식으로 선택이 되죠. 역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수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 클릭 해나가면서 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죠. 다시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그럼 역시 선택 해제가 되죠. 단순히 이제 그 바깥쪽에서 클릭 드래그 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바로 키보드 상에서 컨트롤 A 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모든 오브젝트가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죠. 뭐 역시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하거나
키보드상에서 컨트롤 A 네, 이렇게 모든 오브젝트를 다 동시에 선택해 놓고 뭐 위치를 바꾸거나 회전을 걸어주거나 스케일을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역시 조작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딜리트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수치 조작을 통해서 위치 회전 크기를 바꿔보죠. 역시 이제 바로 이 큐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바로 이 큐브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그 기능 중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보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그 패널에 보게 되면 바로 필렛이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죠. 필렛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이같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라운딩이 되어 있는 곡선으로 깎여져 있는 그런 상태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필렛 레디우스 값을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더욱더 부드럽게 라운딩이 바뀌게 되죠. 때에 따라서는 바로 여기 나타나는 이 조절자 있죠. 조절자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더욱더 레디우스 범위를 크게 작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적당히 이렇게 필렛을 적용해 놓죠. 이제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선택, 단축키 E키, 그러면 이제 이동 툴 상태가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조절자를 통해서 X, Y, Z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바깥쪽에서 한번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이미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바로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위치 회전 크기를 어떤 수치를 입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 포지션을 보게 되면 X, Y, Z 이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있죠. X로 만약에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은 바로 X축으로 그만큼 이동하게 되죠. 마이너스 150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죠. 500 그러면 이제 그만큼 위치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축으로는 이제 250 Y축으로는 200 Z축으로는 150 뭐 이런 식으로 수치를 직접 타이핑을 해서 그 좌표 값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다시 0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탭 키를 눌러서 그 다음 칸으로 이동해주고 다시 0, 탭, 0, 엔터 그럼 이제 원위치 00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죠. 역시 이제 이 사이즈 값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현재 그 사이즈를 보게 되면 200cm로 일단 이 오브젝트가 만들어져 있죠. 이 오브젝트가 이제 만들어져 있을 당시에 그 기본적인 오브젝트의 프로퍼티 속성에 보게 되면 사이즈 XY 값이 기본적으로 200cm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제 이 값이 10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X축으로는 100, 또 Y축으로는 120, 또 Z축으로는 160, 뭐 이런 식으로 이미의 그 크기를 갖고 있는 상태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조정이 되는 이 크기만큼 역시 현재 사이즈가 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이제 이 필드 값을 또 이렇게 입력을 해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X축 위치를 바꾸게 되니까 나머지 X, Z 위치도 동시에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지금 상태의 이 모드가 모델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놓고 이번에는 10 그러면 이제 Y축으로만 정확하게 10cm로 딱 납작해져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다시 100 X축으로 60 또 그만큼 크기가 XYZ 방향으로 임의의 방향으로 바뀌는 걸 그 크기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모델 모드로 바꿔놓고 다시 타이핑을 120 그러면은 일정한 비례를 유지한 상태에서 Y축, Z축 스케일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죠.
다시 이제 이 모든 스케일을 똑같은 상태로 바꿔놓죠. 다시 이 모드를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놓고 X축으로 200, 다시 탭키 200, Z축으로도 200. 그러면은 XYZ 모든 방향으로 200cm 크기로 바뀌게 되죠. 필렛이 갖고 있는 그 사이즈를 클릭 드래그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다시 모델 모드로 바꿔놓죠. 역시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바로 이제 로테이션, 기본적으로 이제 H 방향, P 방향, B 방향 3개의 방향이 있죠. H 방향으로 각도를 45도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 그 방향대로 회전이 되죠. 가만히 보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드래그를 통해서 역시 이런 식으로 다시 apply 그 위치 각도대로 회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pply. 다시 제로 엔터. 이번에는 P 방향 45.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60. 다시 0. 이번에는 B 방향 45. 그럼 이제 Z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20. 엔터. 그럼 역시 그 방향대로 역방향으로 회전이 되죠. 이렇게 이제 임의의 값을 다 입력을 해놓고 한꺼번에 다 HP, B 방향으로 한꺼번에 조작을 해주기 위해서 apply. 각각 그 방향으로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이 인터페이스 기능들은 트랜스폼 조작을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따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기본적인 이 인터페이스와 오브젝트를 조작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